사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식물하고 동물하고 세포의 구조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 이렇게 두껍게 세포벽을 치고 얘들이 이제 죽어서 뭐 2차 세포도 치면서 이게 두꺼워지면서 목질부 같은데 세포들은 이렇게 나무가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세포막. 식물도 여기 세포벽 안에 이제 세포막이 있는데 원형질막 뭐 세포막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세포 진류돼 있죠. 그 세포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 부분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사이사이를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여기 또 이제 핵이 거기에는 핵도 있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또 식물에서는 이제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들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전번에 팽압 같은 거를 이렇게 작용시키려면 식물 세포를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이제 팽팽해지고 뭐 이렇게 저장하는 주로 수분 저장 뭐 이런 거가 액포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에는 액포라는 게. 그러니까 동물 세포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고연록지. 세포벽이 있는 거고, 동물에는 없는 세포벽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죠. 액포 이런 게 동물 세포에는 없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세포는 전번에 이제 한 게 있는데, 뭐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랬고, 엽록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글씨가 다 깨졌네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요거는 이제 뭐 크기를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식물입니다. 식물 세포를 이렇게 에, 기주로 해서 식물을 기주로 해서 그 병원체들이 이렇게 크기별로 본다면 이제 선충의 구침이 이렇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균사들 곰팡이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여기 이제 기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균사 외에도 세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몰리큐트라고 하는 파이토플라스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 종류고요.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습니다. 바이러스 그다음에 바이로드 제일 작은 바이로드 이런 것들이 기생해서 살고요. 뭐 원생 생물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많이 취급은 안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요게 식물 세포 속이거든요. 이렇게 기생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크기를 본다면 곰팡이가 좀 크고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요거는 균사 모양입니다. 균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기생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는 하우스트리움이라는 이제 흡기가 있습니다. 흡기가 있어서 균사에서 뻗어서 이쪽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곰팡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곰팡이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좀 약간 틀리긴 한데 음, 균사로 영양 생장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균사는 그 몸 자체죠. 이렇게 몸 줄기를 이제 뻗어 나가서 기생을 하는 겁니다. 얘는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물 같은 데서 이제 기생을 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핵이 이렇게 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격벽이 없는 이런 균사도 있고요. 약간 이제 이게 더 진화된 거를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격벽이 생겨서 이렇게 격벽을 치고서 거기 하나하나를 갖고 있는 얘들은 이제 다핵균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들은 흩어져 있는 걸 다핵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등한 거죠. 얘들은 이렇게 격벽이 있어갖고 다 칸칸이 있어서 거기에 핵이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곰팡이 균사 지금 하고 있고요. 균사에 대한 모습, 하등한 거랑 조금 진화된 곰팡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곰팡이도 이제 영양생식을 이제 지나면 이제 생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생식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식물로 치자면 저 꽃이 피고 씨가 맺는 것처럼 곰팡이들도 포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균사 몸에서 아까 전 화면에서 보듯이 전 화면에서 봤듯이 이렇게 균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예, 어느 기관이 이제 영양체를 공급하고 그러면서 크면은 이제 생식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포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식물에서 꽃이 피듯이 꽃이 펴서 씨앗이 맺듯이 이렇게 포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이 생식 기간을 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 잔황균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건 잔황균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잔황균 같은 경우는 뭐 잔황포자를 유성생식으로 당연히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유성생식으로는 이렇게 에, 뭐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잔황구, 뭐 잔황각, 뭐 나출잔황 뭐 이러는데 요거는 에, 이제 잔황 그 잔황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런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잔황이 있고 그 포자들이 잔황 포자가 여덟 둘, 넷, 개씩. 여섯, 여덟 개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의 씨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제 유성생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유전자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유성생식이 있고 무성생식은 그 균사 자체에서 이렇게 큽니다. 그냥 끝에. 그래서 여기 끝에 포자를 이렇게 분성 포자를 만들어냅니다. 얘들은 무성생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얘들은 뭐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유성생식은 이렇게 에, 잔황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월동하고 그럴 때 이제 이 유전자를 나눠서 환경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성생식을 걸치는 거고요. 기온이 좋고 그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무성생식으로 분생 포자를 만들어내서 이제 이게 병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잔황균 종류는 이제 곰팡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에 그 중에서 무성생식, 유성생식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잔황균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황균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고 있고요. 잔황균은 이렇게 잔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8개의 포자가 들어있는 잔황 포자가 들어있는 잔황 이렇게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씩 들어있고 잔황균은 이런 잔황이 이 동그란 이 구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잔황들이 있고 거기에 8개 이제 포자들이 들어있고 잔황각은 이게 병 모양처럼 돼 있죠. 예, 병 모양처럼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출구 같은 게 있고 이 속에 잔황들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포자가 8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잔황반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잔황반을 이제 잔황반은 이렇게 접시 모양 이렇게 의해서 거기에 포자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는 잔황이 쭉 달려있고 그 속에 포자가 들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나출잔황은 말 그대로 이런 형태를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 포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잔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낮출 잔황. 특히 범나무 빗자루병이 이런 낮출 잔황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런 형태를 띠고요. 분생 포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요까지는 이제 뭐야?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유성. 유성으로 이런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아까 분생 음, 포자는 요렇게 뭐 분생 포자각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분생 포자 이렇게 경반 위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까처럼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분생 포자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요거는 무성생식에서 분생 포자가 나온다고 그랬고 유성생식으로는 뭐 잔황균 같은 경우는 잔황구, 잔황각, 잔황반, 낮출잔황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리죠? 지금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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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곰팡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곰팡이하고 식물 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거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담자 포자를 보자고요. 담자 포자 같은 경우는 특히 담자 포자는 이제 담자균일 때 이제 담자 포자 유성생식으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까 잔황 포자 잔황하고는 틀리죠. 잔황하고는 틀리고 얘는 담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달려있는 게 담자 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자기 위에 아니, 담자 포자가 달려있는 거죠. 네 개씩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네 개씩 달려있다는 게 담자기 위에 이렇게 담자 포자들이 요런 담자기도 있을 수 있고 요런 담자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자들이 이렇게 네 개씩 달려있고요. 또 이제 요게 어떻게 해요? 기주 교대를 하잖아요. 얘는 이제 겨울 포자에서 담자 포자가 나와서 이제 그 녹병정자를 익히죠. 녹병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병정자기 안에 이제 정자가 들어 있고요. 녹병정자니까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녹병정자기 안에.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떻게 돼요? 뒷면에 녹포자를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녹병정자는 뭐 예를 들어서 앞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앞면에는 녹병정자가 생기고 뒤에는 이제 녹포자가 있잖아요. 얘는 녹포자는 녹포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포자들이 쫙 들어있고요. 음, 얘가 이제 날려서 이제 여름 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름 포자를 만들어내는데 여름 포자는 이렇게 뭐래요? 줄기 위에 이제 포자들이 이렇게 막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포자는 약간 틀리죠. 이렇게. 여름 포자, 겨울 포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담자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담자균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담자 포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향람에서 날아가서 배나무나 이제 장미과 수목의 잎 앞면에 녹병 정자기에 이제를 만들고 거기에 정자를 만들어내고 또 뒷면에는 맞은편에는 거기 그 녹병 정자 뒷면에 다시 녹포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잎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얘는 뒤쪽 뒷면에 밑으로 이렇게 포자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녹포자기에서 얘들이 이제 또 막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여름 포자 이렇게 만들고요. 여름 포자 테라고 그래요. 여름 포자가 달려 있는 거. 그다음에 겨울 포자가 달려 있는 걸 겨울 포자 텐데 여기 테 위에 이렇게 겨울 포자들이 달려 있다가 이제 월동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여름 포자에서 이제 월동하려고 어디로 가요? 향남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담자포자를 겨울 포자에서 담자포자 터트려서 나오고 장미과에 녹병정자기 만들고 뒷면에 녹포자기 만들고 여름포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그리는 게 이제 담자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외운다든가 기출문제를 풀어서 하면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우시고 뭐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같이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 건데 세균의 모습을 보더니 이제 곰팡이는 대충 그렇게 생겼고 지금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지금 세균을 합니다. 세균. 세균은 세포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곰팡이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있었죠. 있어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네. 세포벽이. 예. 음, 세포벽 안에 균사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핵도 없고. 있고 이렇게 제대로 된 핵이 있었는데 얘들은 네. 핵, 막이 없고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핵들이 이렇게. 아까 균사들은 그 음, 핵을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둥그런 음, 핵 안에 핵막이 돼 있고 이렇게 막이 이중막으로 돼 음,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이게 곰팡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핵막이 이중막으로 돼 있고 구성에 핵이 있는데 이 세균 같은 음. 경우는 더 하등하잖아요. 곰팡이보다. 네. 얘들은 원핵 생물이라고 해요.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이라는 거는 핵이 원시적이다. 원시적 이생물. 곰팡이는 음, 진핵 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곰팡이는 네. 진핵 생물. 네. 곰팡이 이상은 어떻게 해요? 식물이나 동물 이런 건 진화됐으니까 진핵생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세균 네. 그 이하,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파이토프라스만 다는 원시적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네. 세균은 원핵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음, 핵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냥 핵이 흩어져 있다라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식물에도 있지만 세균도 세포벽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음, 세포벽 거기에 섬모라는 게 있습니다. 섬모. 얘는 어디 물질 같은데 흡착해서 영양분 같은 걸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섬모.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꼬리를 갖고 있는 편모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얘는 DNA도 떠돌아다니고요. 이렇게 DNA, 핵 안에 뭐 DNA도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핵이 이제 이렇게 핵이 DNA잖아요. 거기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원핵 생물이라고 해요. 원시적인 생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세포벽이 있고, 뭐 섬모 있고, 또 이렇게 긴 꼬리 편모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는 이제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막. 세포막은 이제 원형질막이라고도 되고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벽 밑에 요 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막 안에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뭐 핵막 없는 DNA라든가 뭐 세포질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얘들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음, 이 핵 유전자를 갖고 있는 얘랑은 또 틀린 플라스미드라는 게 갖고 있습니다. 세균들은. 그래서 얘들은 뭐 리보스는 아까 단백질로 유전자 이제 복사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또 다른 이 세균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얘도 이제 그 뭐 유전 물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DNA 이런 게 속에 들어 있어서 그런 역할도 하는 플라스미드라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세균의 특징이 뭐예요?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렇게 구조를 좀 알고 계시고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과제 그거 해보겠습니다. 오늘 7회 한다고 그랬죠? 7회.
예습 좀 네,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습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답을 외우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해하면 음, 음, 뭐안 외워도 저절로 다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막 외우고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는 안 외우고 엉뚱한 뭐 답을 외운다든가 이러면 점수 안 올라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외우시라는 것도 꼭 외우셔야 되고요. 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수목병에 대한 처방이 효과적이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엉뚱하게 방제를 하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겁니다. 네, 버즘나무 탄저병 여러 번 했죠, 그죠? 버즘나무 탄저병 여러 번 했습니다. 음, 뭐라고 그랬어요? 탄저병. 다른 블랙도 트리코, 탄저병보단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특징이요? 얘들은 아피그노모니아 이렇게 하고요. 베네타 여러 번 났습니다. 학명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쓰라는 그런 건 문제는 아피고모, 없었는데 학명은 뭐 버즘남 탄저병은 1번 뭐 아피그노마 에피오그, 뭐 이제 노모니, 나머지는 뭐 나머지 탄저병은 콜렉토트리콤 뭐 콜렉토 이렇게 트리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네네, 그 음, 소음명, 종명이잖아요. 근데 속명이 틀리다는 얘기죠. 음,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세입이 틀 때 눈과 가지가 죽고 어릴 때 잘 걸려요. 이렇게 버즘나무. 음, 지금은 가보면 그냥 멀쩡한데 봄에 가보면 이게 막 그 불에 탄 것처럼 이렇게 눈 같은 게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은 전번에 그림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손바닥 뭐 이렇게 됐다고 모양처럼 돼 있는데 그 인맥 있죠, 인맥. 음, 인맥 그 사이로 그 번개처럼 이렇게 번져가요, 주변으로. 인맥 번개운동, 따라서 네, 반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 얘들은 에피, 이제 곰팡이죠. 탄저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염된 낙엽과 이런 데서 월동하고 그러니까 얘들을 감염된 음, 낙엽과 같이 제거하면 맞는 거죠. 음, 떡병 있습니다. 떡병 아시죠? 철쭉류, 뭐, 진달래, 뭐, 이런 떡병인데, 철쭉류 떡병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이게 떡처럼 이렇게 하얀하게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랬어요. 얘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감염 부위 제거하고, 얘들은 밀집된 데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풍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잣나무, 바나무 아밀라리아, 뿌리 아밀라, 썩은 병. 음, 얘들은 그런데 뭐 지상부 피해 침해과 가지 제거 말도 안 되죠. 지금 뿌리가 썩어 네, 있는데 뿌리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지상부를 조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지상부 피해 틀렸습니다. 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찾아서 뿌리 쪽으로 저기를 해야 되죠. 지하부 쪽에. 그다음에 소나무 시드름병, 제선충병은 살선충제 뭐요? 아바맥틴, 뭐 벤조에이트, 밀바맥틴, 뭐 이거 아바맥틴, 에바맥틴, 벤조에이트, 밀바맥틴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걸 약제를 써서 6번이라고 그랬어요. 염소 통로 조절 이게 하는 이유로 살선충제를 써서 음. 나무주사 하고요. 매개충 뭐요? 술세면을수, 아, 술샘 목방통면수 하늘소, 얘들을 분노가 하늘소. 죽이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입니다. 네, 이거로 네. 나무 주사하면 고칠 수가 있고요. 매개충, 뭡니까? 대추나무 빗자루병. 머무니, 대마 애웃이라고 그랬어요. 네. 대마, 마르무니 마름모니 맹충. 매미충. 그게 음, 마르무니 매충, 모무니 매미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개 음, 중체기하는 게 돼 있고요. 해설은 좀 읽어보시고요. 시간 나시는 대로. 네. 그 다음에 수목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감염 치료와 채취 병원체의 분리 배양이 가능한 것.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 코우의 법칙 알죠? 병든, 네. 어떤 입에서 뭐 병이 걸린 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 병 걸린 데서 병원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병원체를 또 잘 배양해서
배양한다는 거 뭐야? 약간 그렇죠. 습하고 습식 처리해서 온도도 적당히 맞춰주면 입에서 걸렸던 병처럼 또 새로운 똑같은 기주에다가 옮겨 놓으면 거기서 또 자라죠. 이 병이 여기 처음에 발견됐던 병원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음, 또 다른 데로 또 분리해서 또 이렇게 이 코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병을 알아가는 미생물의 특정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이 병원체를 알아가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분리가 배양이 가능한 병은 뭐가 있어요? 빗자루병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배롱나무 흰가루병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이거 이제 네. 파이토프라스마도 안 되고요. 음, 이거 이제 벚나무 번개무늬병 뭐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잖아요. 그다음에 포플러 네. 모자이크. 번개나 뭐 바이러스. 모자이크 이런 거는 바이러스니까 얘들은 네. 절대 기생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체가 있다 치더라도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뭐라 그래요? 네. 절대 순환물 기생체, 기생물. 순환물 기생체 이렇게 합니다. 네. 얘들은 살아있는 식물체에서만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얘를 다른 데다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분리해서 배양시킬 수도 죽어요. 영양 배지에다가 갖다 놓는 음, 순간에 없어지겠죠. 음, 얘들은 살아있는 데서만 기생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는데 녹병이 그런 종류고요. 음, 곰팡이 중에서 녹병, 흰가루병도 그렇고 녹균병, 그다음에 뭐 물론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드 다 얘들은 절대 기생체, 순환물 기생체라고 그래서 음. 옮기면 이렇게 호우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고르기 쉽죠? 안 되는 거, 네. 녹병, 흰가루, 이거 두 가지면 녹균병도 갖고 다 나오지만 이 세 가지 가려내고 또 음, 파이토플라스마하고 바이러스만 가려내면 다른 건 다 됩니다. 주로 세균과 곰팡이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얘들은 영양 배주에서도 음, 잘 크기 때문에 그걸 갖고 키워갖고 이렇게 옮기고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 영양 분리라는 거는 코우의 법칙이랑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답은 소나무 피모까지 마른 병인데 얘는 피모까지 마른 병은 케나기노슨, 페르기노슨, 에우시라고 그랬어요. 학명. 얘는 뭐 잔황반이라고 편하기. 그랬고요. 그죠? 음, 잔황반. 월등한 때 자망반. 잔황반이고 얘들은 언제 발생해요? 피모까지 마른 뼈? 해충 피해라든가 건조할 때 토양이 또 건조하고 또 과습하거나 이럴 때서 수세가 약해질 때 이 피모까지 마른 병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걸려요? 곰솔. 소나무. 곰솔 뭐 이런데 잣나무 이런데 걸리는데 어디 줄기 네. 쪽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접시 모양의 음, 어떤 이렇게 이제 잔황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전번에 보여줬는데 여기 그거 보셨는 분. 아무튼 잔황반을 형성합니다. 얘들은 유성생식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네. 그 루페 같은 걸 음, 보면 이게 피부까지 루페 따서 보면 잔황반이 검게 이렇게 뭐 잔황반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까지 마른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잔황반을 형성한다. 어떤 제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런 거 잘 네. 나오고 얘는 곰팡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의 법칙이 잘 적용됩니다. 음, 세균과 곰팡이는 잘 됩니다.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되고 코 법칙 알아두셔야 되고 3번입니다. 수목병 감염 시 나타나는 생리 기능 장애 증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음, 어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회양목 그름병, 광합성 저해. 당연히 맞죠, 네. 그죠? 그름병은 음, 그름을 둘러싸고 있는 부생성입니다. 얘들은 침투를 안 하고 표면에서만
이렇게 붙어 있는 어느 벌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배양목 나방. 아니, 해충하고 깍지벌레의 그 아, 배설물을 각지벌레 이렇게 맞아요. 방해하고 이렇게 공생관계 음, 걸치면서 광합성을 맞아. 못하게 하는 그 그름병, 음, 광합성 못하게 하죠. 조팝나무 네. 흰가루병, 영양분 저장 장애. 흰가루병도 약간 그름병하고 비슷하긴 한데 얘들 광합성 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양분 저장 이건 아니죠, 그죠? 영양분 음, 저장하는데 얘도 광합성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생육이 위축되고 외관이 나쁘게 되고 광합성이 방해되고 균사 일부 아, 표피를 뚫고 침입하여 기주에 뭐를 저기에요 흡기를 형성해서 양분을 탈취하는 침투를 하는 그런 이런 병, 흰가루병 꼭 알아두셔야 되고 감나무 열매 썩은 병은 그렇죠. 열매가 썩었으니까 양분 저장 못하고 증식을 못하게 열매가 이제 맺히지 않으니까 증식장애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안노선 뿌리 썩은 병 뭡니까? 얘도 이제 뿌리가 배관. 썩으니까 물과 무기물 흡수를 못 음, 하겠죠. 그다음에 소나무 네. 시드른 병은 물과 무기 양분의 이동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안노선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시험에 몇 번 나왔었는데 담자균이라는 거. 담자균이라는 거? 네. 그 네, 다음에, 또 특징. 예. 음, 병원성 부채꼴, 우점입니까? 아니면 병원성 네? 우점입니까? 아니면 기주 우점병입니까? 기주우점병. 네. 기주가 어느 침엽습니까? 하렵습니까? 이거는 침엽수. 예. 침엽수 침엽. 적송하고 가뭄 비남에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접수. 네. 담자균이고 대부분 담자균이고 뿌리 썩은 병 음, 중에서 담자균 아닌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리지나, 리지나 뿌리썩은병. 그 다음에, 흰가루인가? 리지나 썩은 음, 병하고 네. 흰날개 무늬병하고 두 네. 가지가 흰날리. 잔황균에 속한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네.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뭐 이런 거, 자줏빛 날개 이런 것들은 다 감자균에 속한다고 담자균. 얘기했어요.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사실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 안 돼 있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예요. 이게 용어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그 문제 답 이렇게 외우시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시면 무슨 얘기인가 뭐 이게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문만 이해해도 거의 50% 맞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읽으면서 분리하고 외우시라는 건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체의 유전 물질이 식물에 전이되는 형질 전환 형성에 의해 이상 비대라든가 이상 증식이 나타나는 병은 뭡니까? 무슨 병에 대한 거를 네. 얘기할 거예요, 얘가는? 얘는 뿌리옥병, 세균을 에브리버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네. 플라스미드라는 거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플라스미드를 이해하시라고. 아까 세균 그림 보여줬는데 거기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카톡에 좀 올려줬었죠. 플라스미드 아까 세균 중에 있어서 얘는 이제 세균에 의한 병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음, 감나무 뿌리 혹병입니다. 그죠? 떡병 뭐야? 담자균. 담자균에 의한 곰팡이에 의한 거고 음, 소나무 혹병은 뭐야? 녹병 종류죠. 담자균. 담자균인데 담자. 얘는 네. 무슨 병이에요? 혹병이. 녹병이죠. 병, 교대하는 거.
네, 녹병 기지, 어느 나무하고 기주교대요? 어, 신갈나무, 왜, 신갈 참나무류, 졸참, 왜, 신갈나무, 그런 나무들하고 졸참나무. 기주교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녹포자는 어느 쪽에서 만들어요? 소나무예요? 녹병정자 참나무예요? 소나무, 여름포자하고 아니요, 겨울포자는요? 신갈 졸참에서. 네, 이따가, 예, 그것도 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하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밤나무 뿌리옥병은 뭐예요? 세균에 의한 병이고요. 이 네, 소나무 줄기 세균백종이요. 녹병도 예, 똑같습니다. 혹병하고 같은 그런 종류죠. 학명이 네, 어떻게 될까요? 학명도 전번에 할 때,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줄기 녹병, 잣나무 털녹병 이런 거는 음, 크로나티움이라고 그랬어요. 크로나티움, 니비콜라. 그거, 잣나무 털녹병 같은 그거, 경우는 3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명 알아두셔야지 혹시 학명으로 뭐 20세기 들어와서 3대 병이 음, 아닌 거 뭐 이런 거 고르려면 학명으로 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크로나티움, 나르티움, 친구, 니비콜라, 크로나티움, 니비콜라 이렇게 비비콜라, 되고요. 음, 그다음에 혹병도 있고 줄기나무도 크로나티움, 그거까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기혹병. 음, 같은 거죠. 속명이 같은 요거랑 요거 두 음, 개. 그다음에 오동나무 뿌리혹 선충병. 이건 선충에 의한 병이죠. 그죠? 네, 네, 선충에 의한 병이고 답은 이제 뿌리혹병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프라스미드라는 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네, 세균에 보면 프라스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에 올려준 거 프라스미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뿌리 혹병의 원인균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언스가 이제 원래 속명과 종명이 되겠습니다. 속명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언스. 이건 세균에 전 거죠. 세균에 의한 거죠. 아그로박테리움은 혹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이 혹은 세균에 의한 T1 플라스미드라는 거에 의해서 저기 합니다. 아까 세균 그림 중에서 또 다른 세균 그 몸 속에 있는 건데 얘는 플라스미드는 에, 주로 식물 세포에 감염해 갖고 들어가서 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TI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 세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를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tDN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I 플라스미드에 포함된 DNA 조각으로 세균이 식물 세포에 감염되면은 이 tDNA가 식물의 염색체 속으로 들어가서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이 일어나면 식물 호르몬 중에서 옥신과 시토키닌 이 균형을 깨뜨려서 세포가 비대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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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여기 해설에도 있습니다. 네, 플라스미드 세균의 세포 내에 염색체와는 별도로 다른 DNA를 갖고 있어요. TI 음, DNA라는 걸 갖고 있어서 얘는 또 나름대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염색체 위에
DNA로 세포를 호르몬, 특히 옥신 같은 거, 그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요? 옥신 호르몬 옥신, 세포 속에서 작용을 해야 사이토킨. 되는데, DNA에 플라스미드가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을 만드는 암을 발생시킵니다. 음, 그거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음,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 요 책만 갖고 일단은 해보시고, 이거 통달을 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면은 더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문제 풀 수가 있을까요? 음, 못 풀죠.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거보다는 한 책을 뚫고 들어가면 네, 음, 그 방법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 개를 뭐 보려고 막 하고 그런 것보다 제대로 된 거 하나 뭐 여기 하나를 다 통달한 다음에 다른 거 보면 그때 어느 정도 이해됐다고 그러면 그때 다른 거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잘 풀리는데 여기서도 그냥 문제답하고 풀어보면 약간 바꿔내도 이해 안 된 상태로 풀지를 못합니다. 전자현미경 5번 전자현미경은 병체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병을 나열한 거 이런 문제였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바이러스, 예, 파이토플라스마, 예,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바이러스. 네. 그거 두 개는 어, 네.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음, 오갈병, 파이토플라스마. 파이토플라스마, 버즘남 탄저병은 곰팡이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 작은, 네, 네. 거기 배율이 더 낮은 전자현미보다 낮은 버즘남 탄저병으로 같은 건 볼 수 있어요. 모자이크는 음,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볼 음, 수가 있는 거죠. 네. 볼 수밖에 없죠. 버드나무 입녹병은요. 녹병이니까 뭐예요? 담자균, 곰팡이니까, 담자균이니까. 곰팡이. 네. 음, 뭐, 벚나무 빗자루병이야. 얘도 곰팡이, 그죠? 곰팡이. 네. 북나무 빗자루병은 뭐야? 파이토플라스마. 파이토플라스마. 동백나무 음, 겹둥근무니병. 뭐예요? 음, 이거는 곰팡이죠, 얘도. 불안정균. 네. 곰팡인데, 뭐라 그랬어요? 페스탈로찌아라고 아, 그랬어요. 페스툴질라는 피스탈로치아,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은삼동철, 동백나무 견무니병, 그다음에 탄저병, 은, 은행나무, 삼나무 탄저병, 은행나무, 삼나무, 입마름병. 네, 은철이와 입마름병, 동삼이 이렇게 왔잖아요. 은철이와 네, 동삼. 은철이와 그죠? 동삼, 네, 은철이는 은행나무 입마름병, 삼나무 삼나무 입마름병, 입마름병, 동에서 동은 동백나무 동백나무, 겹동근무늬병, 삼은 삼나무 입마름병, 철, 얘들이 페스티얼죠. 얘도 곰팡인데, 철, 예, 얘는 이제 메탈로키오십사.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생 포자가 이렇게 이 부속사도 있고, 5개로 돼 있고, 죠 칸이 네, 5개로 돼 있고, 이 3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나머지 2개는 이게 네, 방추형으로 돼 있는데, 채색이 돼 있고 나머지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무색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부속사 같은 꼬리 같은 게 달려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답은 1번이고요. 그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네, 파이토플라스마하고 이 바이러스병은 아주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만을 봅니다. 나머지는 광학현미경으로도 관찰한다. 그 곰팡이냐 뭐 세균이냐 파이토플라스 네,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문제들이에요, 지금. 구분만 잘하면 그냥 거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음, 중요한 거는 음, 여기서 버드나무 인 녹병 같은 거 녹병이잖아요. 얘는 네. 버드나무가 기주고요. 중간 기주는 낙엽성이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백나무 겹동근무늬병은 페스툴라치아다. 그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은 페프네리아 위즈네리다. 항명에웃이라고 그랬어요. 항명에웃이라고 그랬고 버즈나무 탄저병도 에프고노모니아 베네타 네. 이것도 에웃이라고 그랬고 탄저병 에프고노미니아 에피오노미아 베네타. 베네타 네. 에프고노미니아 에피오노미아 베네타. 아피고노모니아 베네타 이렇게 외우시면 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많이 안 했는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도 많이 했죠. 바이러스에 대한 건 이제 특징이 아닌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곰팡이보다, 세균보다도 더 작죠. 네. 음, 아까 처음에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거의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10시간이 걸립니다. 얘는 어, 핵이 없고 다른 이제 세포들은 이제 그 복제를 하잖아요. 자기의 닮은 거를 네. RNA 이런 음, 데서 이제 복제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런 게 없어요. 단지 RNA 뭐 DNA나 RNA 이런 것만 있고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주식물에 들어가서 살짝 음, 얹어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식을 하는 건데 얘들이 감염되면 그 입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약 10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시간 음,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몸 닮은 거를 바이러스가. 음.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입자는 인접세포와 체관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뭐예요? 체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파이토플라스마. 파이토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네. 거죠. 바이러스 하면 아니, 파이토플라스마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다음에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는 외폐에서 핵산이 분리되어 상부 RNA 이 가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이제 동물이나 식물, 우리도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음, 얘들이 이제 들어와서는 세포 속으로 가서 세포 들어가서 이제 침투를 합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껍데기하고 핵산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핵산이 음, 그 기주에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RNA 그거하고 에, 그거를 갖고 복제를 합니다. 기주식물의 이제 RNA를 이용해서 주로 RNA 이제 이렇게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주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바이러스의 종류와 기주에 따라 이제 병징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얼룩 뭐 바이러스의 병징이 아닌 것은 뭐 얼룩, 줄무늬, 연맥 투명, 위축, 오갈, 황화 다 맞죠? 바이러스 저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얼룩도 생기고 줄무늬도 생기고 연맥이 투명하게 됩니다. 네. 녹색 이런 게 없어지고 투명하게 되고 위축도 되게 찌그러지고 오글오글해지고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얘들은 여러 가지로 감염이 됩니다. 영양체라든지 번식기관, 종자죠. 종자, 뭐 꽃 같은 거, 꽃가루, 새삼, 곤충, 응애, 선충까지 그또 곰팡이에서도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많은 거에 의해서 걸리고요. 병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얘는 기주식물로 들어가서 외피와 핵산들을 분리해서 상부 RNA 가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또 파이토플라스마하고 바이러스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얘들은 전신 감염을 합니다. 곰팡이는 뭐 입이면 네. 입, 뿌리면 뿌리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몸 전체에 다 걸리는 전신 감염병이고요. 특히 바이러스는 게놈 핵산과 단백질 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음,
이제 거의 원시적인 거, 아주 간단한 것만 갖고 있죠. 그래서 기주식물 세포에 들어가서 그 숙주에 기주에 있는 효소하고 세포기관을 이용해 갖고 자기 자신을 얘는 복제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살짝 얹어 놓으면 자기 몸을 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신속히 급하게 이제 번져나가게 되고요. 파이토플라스마도 전신병입니다. 얘들은 도관이나 사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제 전염은 되는데 주로 사부 체관에서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관부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 아까 뭐 체관, 물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세균병 중에서 포도나무 피어스병이라는 거, 거기서 한번 처음에 자, 나쁜 건 예를 들어서, 피어스병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물관부 알겠죠. 극제성 세균이다. 물관부에만 존재하는 이제 피어스병, 음, 그런 것도 젤리랑,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7번입니다. 향나무 녹병 설명으로, 음,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병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이 표부터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병은 이제 다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선 해보겠습니다. 녹병은 코로나르티움이라는 이제 이게 향나무 털녹병, 코로나르티움 니비콜라, 크로나티움, 큐어쿰, 뭐 다에우시라는 건 아니고 요 세 가지는 속명이 같다라는 음, 거. 네, 소나무 털녹병, 소나무 혹병, 소나무 줄기녹병은 크로나티움, 음, 니비콜라 뭐 이렇게 해요. 크로나티움, 큐어쿰, 크로나티움, 브렉시디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프레시디움, 하는데 얘들은 뭐야? 녹병적인 녹부자는 어디야? 다 침엽수에 이제 생성을 하죠. 음, 네, 녹부자 소나무나 곰솔, 소나무 혹병은 곰솔에도 걸립니다. 소나무나 곰솔에 녹병정자 녹부자 세대를 만들고요. 소나무 줄기 녹병도 있습니다. 이것도 줄기 이제 걸리는 병인데, 녹병정자 녹포자를 소나무에서 생기고, 여름포자, 겨울포자는 어디요? 잣나무 겨울 김장, 털립병의 중간 기준은 뭐야? 송이풀이나 까치밤나무. 까치밥나무, 소나무병은 졸참나무, 신갈나무, 밤나무, 소나무 줄기 녹병은 모란 작약 노란, 송이풀, 작약송이, 모란 작약 송이풀, 모란 작약 음, 구분하시나요? 모란 이건 나무 종류, 이거 작약은 풀 종류라고 그러고, 송이풀, 음, 잎풀, 이게 소나무 줄기 녹병의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문제는 향나무 녹병입니다. 향나무 녹병은 뭐야? 네, 배나무에 녹병 정도 녹포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향나무에 여름포자, 겨울포자. 근데 얘는, 이 향나무 녹병의 특징은 뭐예요? 여름포자를 여름 만들어내지 부자가 않는 게 없어요. 특징이라고 했어요. 여름포자는 안 만든다고 네, 그랬어요. 그죠? 한번 문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티드에도 이제 나중에 좀 계속 이제 암기를 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녹병에 대해서 향나무 녹병, 감염된 장미과 식물의 잎과 열매는 작은 반점이 다수 형성된다. 맞죠? 그 다음에 병원균은 향나무와 장미과 식물을 기주 교대하는 이중 기생균이다. 그죠? 향나무 녹병 이주, 배나무 향나무 왔다 갔다 하고요. 향나무에는 겨울포자, 담자포자. 향나무에는 겨울포자 겨울포자, 맞았어요. 근데 음, 여름포자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아니, 음, 겨울포자, 담자포자. 예, 담자포자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겨울포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담자포자가 살짝 음,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뭐, 맞았어요. 음,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장미과에서는 녹병정자, 배남에서 녹병정자, 녹포자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름포자는 얘는 음, 생성을 안 해요, 자체를. 요거 넣어서 틀린 거고요. 다시 합니다. 향나무에서 겨울포자, 담자포자, 장미과에서 녹병정자, 녹포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줄기가 향나무, 노관주에서도 걸리는데, 줄기하고 가지가 말라, 이제 생장이 둔화되고, 심하면 고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 방법은 향나무 옆에 장미과 식물 심으면 안 됩니다. 2km 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서 하고 방제할 때는 살균제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테브코나조 뭐 이런 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테브코나조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음,
작용기작 이런 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꼭 탁탁 나와야 됩니다, 이거. 향나무 녹병은 배나무 향나무고, 포플러 잎녹병은 낙엽송과 포플러. 낙엽성도 불러. 전나무 잎녹병은 전나무하고 뱅고사리. 음, 철쭉잎 녹병은 가문비나무하고 산철쭉. 음. 어느 정도 됐나요? 하나 제대로 못 해놓으면요, 이것저것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 못하고 그냥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특별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뭐 11회부터 거꾸로 풀어오고 있지만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죠? 형태가. 이거는 이제 기생성하고 비기생성, 그 생물적하고 비생물적인 거 특징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발병 면적은 어떻습니까? 생물적, 기생성은, 제한. 전염성 병은. 네. 예, 제한적이죠. 이런 제한적. 병은. 네. 그죠? 그렇게 좁은 데서 발생하고, 비생물적인 건 뭐 가뭄이나 건조, 토양 이런 데 넓은 면적에서 발생하고요. 병원체는 보이죠. 비생물성. 기생성은 곰팡이, 뭐 바이러스, 파이토그로 보인다는 것보다도 있다. 병원체가 존재를 하는 거죠. 비생물성은 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음, 종특이성도 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주 쪽에 가서 이제 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얘 생물적인 건 높고요. 비생물적인 거는 낮습니다. 병의 진전도 얘는 막 다양하게 뭐 뿌리에서 잎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전무늬도 발생하고 번개무늬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생물적은 그냥 똑같이 다 시들다거나 네. 뭐 이렇게 축 늘어진다거나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잖아요. 유사해요. 비생물적인 피해는. 그다음에 발병 부위는 생물적인 거는 아까 이 일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비생물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나오게 돼. 틀렸죠, 이게. 전체로 해야 되니까. 답은 5번이고요.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9번입니다. 수목에 기생하는 종자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기생성 종자식물에는 새삼, 세상, 덕살이. 만엽불, 더부살이, 칡 등이 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칡 같은 경우는 네. 기생하는 게 음, 아니에요. 또 만엽불 이런 것도 아까 찾아보니까 만엽불이 흰 동말풀이라고 있나 봐요. 흰 동말풀에서 천사의 나팔인가? 천사의 나팔 뭐 이렇게 왜 요새 좀 보면은 꽃이 되게 길면서 나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얘는 기생이 아니죠. 음, 그렇죠? 기생이 아니에요. 칡도 그냥 이제 감고 들어가서 이제 광합성 같은 거 못하게 할 뿐이지 얘한테 붙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새삼하고 네. 더부살이는 맞습니다. 이제 음, 기생성 종자식물에 맞는데 만엽풀하고 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고를 수 있었고요. 음, 얘들은 종자식물은 흡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새삼도 그렇고 더부살이도 그렇고 특히 새삼 같은 경우 이번에 11회 땅에 났나 줄기에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흡기를 뻗어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기주의 세포 속으로 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겨우살이는 이제 뭐 찾아보니까 유럽, 미국 뭐 겨우살이 다 통틀어서 겨우살이를 화렵수의 겨우살이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감염이 되면 생장이 위축하죠. 당연히 얘들이 이제 빨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흡기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생장이 위축되고 가지 변형이 심하게 이제 되고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난쟁이 겨우살이가 있는데, 예. 소나무에 이제 기생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암꽃, 이 겨우살이도 꽃 피웁니다. 꽃도 피워. 다른 음, 겨우살이도 꽃 피우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아까 사진 링크 걸어놓은 거 한번 가서 그림. 겨우살이도 한번 놨습니다. 이름, 네. 붉은 겨우살이 뭐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2차 때 뭐 겨우살이 그렇게 주고 이름 알아맞추라고 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이제 링크 걸어놓은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겨우살이는 침엽수에 기생하는 소나무 난쟁이 겨우살이가 있고 화렵수에 기생하는 진정 겨우살이가 있다. 이렇게 소나무 침엽수에 있는 건 소나무 난쟁이 겨우살이, 화렵수는 진정 겨우살이 이렇게 됩니다. 칡은 특히 비기생성 종자 식물이다. 더부살이라는 거는 더부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쑥한테 붙어갖고 영양분을 먹고 사는 식물이 더부살이가 있습니다. 새삼은 한해살이로 이제 덩굴 식물로 다른 거 기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흙기를 내려서. 장미 검은 무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입니다. 장미 검은 무늬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속명이 뭐라고요? 마르소니나 에우라고 그랬죠. 마르소니냐. 마르소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포플러, 임록, 포플러. 마포장미 참 장, 둥글다 이렇게 오시라고 했죠. 마포장미. 아, 마르소니나, 포, 플러, 포플러, 전문이 입떨림병, 그죠? 음, 마포, 장미, 검은 무늬병, 검은 문병, 그다음에 마포 장미 참 둥글다, 참나무 갈색 참나무, 무늬병인가? 참나무 네, 갈색 무늬병. 그런 게 참나무 갈색 둥근 무늬병인가요? 둥근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아니, 세 가지 애웃이라고 그랬어요. 마포장미 참 둥글다. 아직도 안 애우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페스탈로찌아 애웃이라고 그랬고, 마르소니나 애웃이라고 마소니아, 그랬고요. 네, 못 외우면 뭔지 못 풉니다. 이제 이 마르소니아에 대한 겁니다. 마르소니아는 감염된 잎은 조기 낙엽되고 장미잎 같은 데 많이 걸리거든요. 가보시면 이제 낙엽을 지려고 음, 이제 희끗 저기 하는데 검은 무늬가 막 크게 번져 있어요. 걸린 거는. 이렇게 되면 조기 낙엽되고요. 심하면 땅에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요. 이제 얘는 장마 후에 대부분 이제 곰팡이 병들은 피해가 음, 심하죠. 근데 봄이 잦을 때도 봄에도 발생합니다. 병원군은 감염된 잎에서 잔황부로 월동합니까? 아까 마포장미 참 둥글다 중에서 다른 건 분생 포자인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잔황 반으로 월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포장미 중에서 검은 무늬병만 이제 잔황 반으로 월동한다. 음, 봄에 1차 전염이 된다. 잔황포자가. 그죠? 잔황구로 월동했으니까 봄에는 당연히 1차 전염은 뭐야? 잔황포자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잔황반으로 월동한다고 전번에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모든 낙엽은 모아 태우거나 땅속에 묻고 5월경부터 이제 10일 간격으로 적용 살균제 3사에 뿌리고요. 잎의 안갈색, 흑갈색 정방가고 검은색의 분사 포자층하고 분색 포자가 형성되고 곤충이나 빗물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마소니아, 거무줄기병 마르소니나는 이제 분생 이게 잔황반 형태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에 음, 1차 잔황포자 1차 비선한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성세대 때는 분생 포자 반으로 이제 저기를 합니다. 감염을 시키고요. 음, 11번입니다. 수목 기생체 중 세포벽이 없는 것으로 나열된 거. 이런 거 되게 쉽지 않나요? 아까 처음에 지금, 세포벽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음, 세포벽이 있는 거. 식물.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회, 회, 그죠? 그 식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겨우살이 식물이죠. 그죠?
네. 이제 세포벽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빼야죠. 배출하고 세포벽이 있는 거는. 그렇죠. 그죠? 네. 겨우살이 식물이니까 빠져야 되죠. 세포벽이 있어요. 지금 없는 걸 고르는 음, 거잖아요. 소나무 재선충은요. 동물은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없죠. 이 선충도 네. 얘들이 없어요. 세포벽이 음, 동물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고요. 없는 거고요. 대추남 빗자루병은 뭐예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얘도. 네.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스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하고 곰팡이는 세포벽이 있는 거고 식물도 세포벽이 있는 거고 그렇게 네. 구분하시면 되고 흰가루병 곰팡이. 있고, 곰팡이 때문에 있죠. 당연히 그죠. 네. 네. 곰팡이니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나무 혹법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밤나무 혹병 지금 한 세네 번 하는데 답, 세균은 음, 아까 그림 보여줬죠. 네.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도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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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제외시켜야 되죠. 네. 그죠? 에브리 벡터리아. 음, 벚나무 번개무늬병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세포벽이 있어요 네. 없어? 없죠 얘들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얘들 한번 고등학교 정도도 얘들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음,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무척추 이런 거는 세포벽, 동물은 없어요. 세포벽이. 아까 그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음, 파이토플라스마라든가 바이러스는 이제 이렇게 세포벽이 존재하지 세포벽이 않는다. 없어요. 네.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거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동정하는 거, 병원체 동정하는 거, 잔다 온다고 진단 어떻게 하느냐. 옳은 거 음, 고르는 겁니다. 분리된 선충에 구침이 없으면 외부 기생성 식물 기생선충이다. 이거는 좀 어렵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선충들은 다 구침이 있어요. 아까 그림 보여줬죠. 음, 구침이라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음, 아무튼 구침이 다 있고 세균은 세포막의 지방산 조정을 분석함으로써 동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세균, 세포벽에 단백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분이? 수용성 단백질, 펩티도 글루칸이라는 EMCC, 펩티도 글루칸 단백질 맞아요. 물질로 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성, 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기억나나요? 지금 세균에 대해서 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산으로도 돼 있어요. 예. 펩토글루칸. 분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데 이제 음, 세포막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건 지방산 조정이 맞고요. 세포벽에는 아까 펩티도 글루칸이라는 게 있어서 펩티도. 양성, 음성으로 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설 볼까요? 세균 같은 경우는 화학적 분류로 어, 이제 대부분 세포벽은 단백질로 돼 있고 또 세포막은 지방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포막 같은데 펩티도글루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음, 염색약 그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람 염색체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양성은 무슨 색이요? 보라색. 보라색, 양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네. 음성은 분홍색 이렇게 분홍색.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야, 펩티드 글루칸. 펩티드 그리고 글루칸. 식물에 발생하는 것들은 대개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음성. 음성이라고 그랬죠.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람 네. 음성. 아닌 거 양성도 몇 가지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두세 가지. 바실리스. 크레비박터,
바실리스, BCC, 바실러스 페리박터, 뭐 그런 거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C, 네. BCC, 그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면 기생선충은 생장점, 잎, 줄기, 뭐 뿌리 등 그 모든 부분에 기생해서 살아가요. 얘들은 구침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먹어요? 구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구침으로 이제 가해를 하고요. 아까 세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크로까지 이제 되고요. 이제 전자현미은 나노까지 됩니다. 네, 음, 담자 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크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어, 되겠네요. 나노미터니까. 그 다음에 이 16SrRNA, 16SrNA로 뭐를 분류할 수 있어요? DNA, RNA. 파이토플라스마를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네, 있죠. 네, 16SrRNA 염기 유전자 열기 서열로 음, 파이토플라스마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네. 파이토플라스마 뭐로 한다고요? 16SLR, 16SrRNA. RNA, 염기서열 그 분석.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입에서 DNA를 추출해 면역 확산법을 진행합니다. 식물은 DNA가 아니고 대부분 핵산이 RNA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뭐 쌍가닥 있고 외가닥이 있는데 얘들은 식물들은 주로 외가닥이면서 외가닥 RNA가 음, 존재한다 이거죠. 그죠? DNA가 아니라 RNA를 추출해서 핵산이 대부분 음, RNA이기 때문에 식물 바이러스는 입에서 할 때는 뭐를 해요? RNA를 한다. 이렇게 RNA로. 또 진단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목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재료나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식물 보호한 사람들은 막 습식 처리하고 그럴 때 왜 소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이 수목병 진단할 때 표면에 이제 표면 살균에는 이제 이게 뭐 락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아 염소산 나트륨 이런 거 그죠? 음, 치아 염소산 나트륨하고 알코올로 이제 수독합니다. 먼저 수독한 다음에 균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광학 현미경 관찰 시에서는 처음에 할 때는 저배율로 시작합니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순차적으로 관찰한다. 초점을 맞추고 고배율로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배율부터 저배율이라는 거예요. 저배율부터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저배율부터 하는 겁니다. 저배율. 네, 또렷이 보이려면 이제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고배율로 이제 뭐 10배, 100배 막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갈수록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배율로 맞추면서 점차 이제 이렇게 배율을 높여갑니다. 그 다음에 병원균 분리에 사용되는 물 한천 배지는 물과 한천, 뭐 우뭇가살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음, 영양 배지를 만드나 봐요. 그 다음에 그 한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음, 다음에 식물 내에 바이러스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사현미경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외워야 될 사항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음, 나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바이러스 관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전자현미경은 또 투과라는 게 있고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과, 주사. 투과는 그 몸 안쪽에 뭐 이런 걸 가져야 돼. 세포 내부라든가 세균에 아까 뭐 이제 아까 선모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꼬리, 편모도 있다고 그랬고 네.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걸 관찰할 때는 부속사 그렇죠. 또 특히 이제 바이러스 입자, 바이러스는 이렇게 무슨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입자로. 어떤 거는 뭐야? 별 모양도 있고 뭐 원통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바이러스. 이런 거는 이제 투과현미경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주사현미경이라는 건 모양 뭐 이런 거, 돌기 이런 거 볼 때는 주사현미경으로 합니다. 투과는 어떤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를 관찰하는 거고 이 표면의 정보, 진균이나 곰팡이, 세균 이런 또 식물 표면에 이제 포자의 돌기라든가 무늬, 버섯, 뭐 녹병균 이런 데에서는 뭐를 써야 한다고요? 주사현미경. 음. 방식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현미경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우셔야 됩니다. 추가 현미경 뭐를 관찰할 수 있는지. 세세바 이렇게 하면 될 거죠. 세세바. 세포의 내부, 세포의 내부, 세균의 부속사, 바이러스 입자, 세세바. 글쎄요. 투세세바. 이렇게 투, 해보셔서 하고, 요 위에 있는 투세, 거를 다 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투세. 14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흰가루병 나왔죠. 또 흰가루병 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단풍나무 흰가루병에 단풍나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초기에 집중. 모든 게 병은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맞는 거고요. 집동나무에 발생하면 입이 떨어지고 관상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집동나무에 흰가루병 걸리는데 요거 이제 세세적인 흰가루병에 대한 거를 다 아셔야 되고요. 이제 집동나무는 입이 떨어지고 관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목련류 흰가루병 걸리거든요. 얘는 대부분 흰가루병은 세포를 흡기를 넣어서 이게 직접 투입을 이제 침투하는 거죠. 곰팡이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흰가루병은 예, 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흡기를 뻗어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배롱나무 개는 개화기에 발생하며 맞습니다. 개화기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잎을 회백색으로 덮음으로 대부분 잔황포자 덮이는데 잔황포자가 군사로 되어 있습니까? 얘는 이때 퍼뜨리는 건 뭐야? 분생 포자가 터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동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잔황포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잔황구로 이제 겨울을 날 때 이러고 막 많이 발생해서 막 이렇게 덮는 거 이런 거 하얗게 보이는 거는 분생 포자예요. 분생 포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주의할 점은 이제 유성생식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잔황구 형태로 월동합니다. 음, 그래서 1차 감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나구, 잔황구가 있으니까 잔황포자가 1차 전염원이고 2차 전염원은 분생포자가 분생부자.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근데 얘는 뭐야? 이게 잔황포자가 아니고 분생포자라고 고쳐야 되고요. 5번 장미의 생육 후기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잔황과를 형성해서 이제 겨울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구두 맞습니다. 잔황과를 형성해서 잔황의 8개의 잔황포자를 만든다. 그래서 꽈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구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분부터는 잠깐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